정말 가족분들도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너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또 참 그 관행 씨의 그 어머님과 남동생이 두 분 다 간호사시라 그래요? 네. 아 이게 두 분 다 간호사십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예.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집안이 다 그 의료계 네. 쪽에 다 이렇게 종사를 하고 계시네요. 아버님께서 좀 나와 계신데 그 당시에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억을 해보자고 하면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12시 좀 넘어서 번개를 맞은 것 같고 그 제가 연락을 받은 게 12시 한 20 몇 분 정도에 초대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담당이가 그 심폐소생술을 이미 지금 20분 넘게 하고 있는데 심장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직장이 이제 서울이고 다 서울에 있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열심히 좀 해 달라. 또 내려가는데 전화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혹시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관행이가 성격이 좀 급한 게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그 발목 삐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또 어디 털털하게 어디 좀 다쳤는가 보다 이제 그 정도였는데 심장이 안 돌아온다. 지금 당장에 오셔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반은 내 정신이고 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광주까지 빨리 갈 건가. 지하철 타러 달리고 이제 수서역에서 내려서 달리고 해가지고 강남에서 30분 만에 SRT를 올라타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때 표가 있어가지고 뭐 표 없어도 그냥 일단 타고 볼 거였으니까 이제 타고 이제 내려갔죠.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심장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 이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눈을 뜨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시름을 놓고 이제 내려가서 딱 응급실 들어가서 이제 아빠다 보호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저기 있다고 보는데 아니 이게 기관지 삽관을 해놓고 의식이 없고 기계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의식이 돌아왔다는데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폐에 이미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아무리 이제 산소를 밖에서 불어 넣어도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버텨지면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제 못 버텨지면은 이제 죽는 거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날수록 산소 농도는 계속 올려가고 정압제는 계속 올려가고 눈앞에서 이제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는 살아나기만은 이제 바라는 것이고 뭐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아들인 것 같은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답답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길고 답답했죠. 예. 꿈인지 생신지 이게 현실인가 하지만 저도 못 본 수많은 처치를 했거든요. 몸에다가 마음 아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못 하시고 지금 이제 옆에 조영수 교수님이 계시지만 전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그 교수님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조선대병원에서 이제 의뢰가 왔었고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치료가 이제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가 한번 치료를 좀 더 해보겠다고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 환자 왔을 때 상태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덤볐는데 한 10분 만에 이 상태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에크모 치료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 에크모가 이게 이제 교수님이 계신 병원이 전국에 유일하게 응급의학과에서 직접 그 에크모가 가능한 곳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 에크모가 정확하게 뭡니까? 본인의 이제 심장과 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를 이제 다 밖으로 꺼내서 몸 밖으로 꺼낸 다음에 그 피에 산소를 주입해서 기계가 모터로 다시 몸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요. 아 심장과 폐 기능을 밖에서 대신을 해주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응급 상황에 쓰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네, 응급 거의 죽기 직전 상태가 아니면 잘 안 쓰는. 마지막에 네네. 쓰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교수님께서 처음 보신 우리 또 관행 씨의 그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심폐소생술을 40분 넘게 해서 심장이 멎은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의식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혈압이 승합제라고 혈압 올리는 약을 쓸 수 있는 약들을 최대한 농도도 다 쓰고 있었음에도 혈압이 뭐 정상인의 절반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혈압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고, 또 산소도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데도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상태로는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었죠. 네. 그만 오셨구나.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천둥 번개가 엄청 많이 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이 오고 있다고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낙뢰 맞으신 환자분을 처음 보는 그거여가지고 오신다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선 상태에서 환자분을 이제 받았는데 환자분이 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기계를 다 달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낙뢰 사고라는 게 한마디로 감전이 된 거잖아요. 그 감전 전류로 인해서 어떻게 환자의 장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손상이 됐을지도 일단은 바로 파악이 되진 못하는 상태고, 추후에 어떻게 회복에 차질이 생길지 아니면 좋은 경과가 될지 이런 거가 좀 많이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 낙뢰도 맞았고 몸에 이제 손상된 장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장기들에 대한 치료도 전부 다 같이 해야 됐고, 파종 혈관 내 응고라고 해서 모든 몸에 있는 피가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그걸 굳게 하고 응고를 시키는 인자들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소멸이 돼서 상처만 나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였어요. 특히 낙뢰 손상은 번개를 맞는 순간부터 기억이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환자들은 눈을 떴을 때 그 상황을 견디기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보통은 선망 상태에 빠져요. 정신 착란 증상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그날 밤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한테도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아이고. 당연히 가족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진짜 이 관행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른 의료진께서도 그렇겠지만 관행시 주변을 떠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네. 예. 떠날 수가 없었던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환자 네. 상태가 또 출혈이 전혀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코, 입, 뭐 그다음에 혈관에 뭐 바늘 들어간 자리들 뭐 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새 나오고 참. 너무 안 좋은 상태다 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계속 처치를 밤새 해야 했습니다. 거의 너무 좌절스러웠고요. 부모님이 이제 자주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러 오고 하는데 마주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한테 자식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정말 하기 힘들고,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조 교수님도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할 수도 없고 뻔히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니까, 의사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을 막상 닥치게 되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될지. 뭐 확실한 것은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행이를 믿고 또 이제 그러게 치료해준 그 의료진을 믿고 뭐 기다려야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리라 이제 서로 이제 손 잡고. 간행이 무조건 깨어난다. 그건 저희 가족 셋 다 똑같았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거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